이번 영상은 72세 김할머니가 12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매우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2세의 김할머니.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반복과 공허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차가운 이불을 걷어차며 한숨을 내쉬었고, 점심이면 혼자서 밥을 씹으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참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적막과 고독. 김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익숙한 변명.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행복하게 웃는 노부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가도 공원을 가도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고 누군가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씨,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요즘은 나이 들어도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내가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야. 하지만 지인은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고 성격도 좋아. 그냥 밥이나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12살 어린 남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비해 말이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김할머니는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렘, 기대, 그리고 따뜻함.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젠틀했고 다정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어린 시절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설렜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죠? 김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단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혼자였던 지난 날들과 비교하면 이 남자의 존재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 텐데.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나이보다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보랑 함께할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해야겠다. 최 씨와의 재혼 후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 있던 침대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늘 혼자 덮었던 이불 속에 이제는 누군가의 체온이 함께했습니다. 혼자서 보는 TV, 조용한 집안, 텅 빈 식탁에서 먹던 밥상,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밤이면 공허한 한숨을 내쉬며 뒤척이던 그 시간이 이제는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속삭임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가장 설레게 한 것은 밤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조용한 방이 무섭기도 했고 새벽이면 가끔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최 씨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웠던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최 씨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더욱 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느꼈던 설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따뜻함, 그리고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니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행복해서.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진짜 인연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고도 가혹한 거짓이었는지를. 재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최 씨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술 한잔했어. 이웃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점점 외박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어느 날은 이틀 연속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의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그 남편분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아내 몰래 여기서 지내고 있다고. 순간 김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알려준 장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김할머니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이웃이 알려준 장소,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지낸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려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김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최 씨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 씨는 소파에 앉아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그것도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다 정리할 거야. 최 씨는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순간 자신이 뭘 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이 남자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여자 돈은 얼마나 챙겼어? 여자가 장난스럽게 묻자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끌어모아야지. 이 정도로 끝낼 순 없잖아. 그녀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단순히 이용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젊은 여자와 짜고 치는 사기극이었다는 사실. 김할머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거나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티라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속에서는 불덩이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최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덮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김할머니의 집과 돈을 노리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 판을 엎지 않으면 내가 당할 거야.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최 씨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김할머니는 흔들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았습니다. 최 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단순한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은 뒤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날 수도 있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최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최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자신 몰래 개설된 은행 서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 사라졌고 모든 돈이 최 씨의 계좌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이걸 다 계획한 거였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 그것을 집어든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계약서, 피보험자 김할머니, 수익자 최 씨.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몰래 가입한 생명보험, 그리고 그 보험금 수익자가 바로 최 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빼앗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그녀는 단순히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나 왔어.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웃음 뒤에는 칼날 같은 이중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당할 것인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이 판을 주도해야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한 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녀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왔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여보한테 소홀했던 것 같네. 미안해.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김할머니의 심장은 점점 더 거칠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미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괜찮아요. 나도 바쁘게 지냈어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반드시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날 밤 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침대에 누워도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신고했다가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최 씨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무심코 최 씨의 외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 사본과 의료 기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나를 없앨 계획을 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주머니에 핸드폰을 쑤셔 넣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디가? 김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씨가 깨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김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그것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서서히 돌아본 그녀의 눈앞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차가운 눈빛을 한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딜 가려고 그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묘하게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마트라도 다녀올까 했어요. 최 씨는 어두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그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김할머니의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는 것을. 여보, 왜 그래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제 오래 함께 했으니까.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최 씨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잠시 밝게 비췄습니다. 여보, 우리 돈 얘기 좀 해볼까? 김할머니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슨 돈 얘기요? 내가 요즘 좀 힘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도 알다시피 내 이름으로 집을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내일 변호사랑 상의해 볼까요? 그러나 최 씨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할머니의 인감도장과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씨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향하는 순간 김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젖히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순간 균형을 잃었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여보, 어디가? 뒤에서 들려오는 최 씨의 분노 섞인 외침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했습니다. 이 순간 멈추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살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남편이 날 죽이려 해요. 그렇게 김할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여러 명의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랑을 가장해 재산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필요 없어진 그들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악랄한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과 계좌를 뒤졌고 그곳에서 수십 명의 피해 여성들의 명의로 된 서류, 대출, 계약서, 심지어 사망보험 증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본명조차 가짜였고 그는 계속해서 신분을 바꾸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돈과 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숨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만약 그날 밤 조금만 더 머뭇거렸다면? 그녀는 아마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또 다른 여성을 찾아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탈출했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뒤 그녀는 마치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인 것이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 적막한 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삶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가짜 행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걸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오직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및 주변의 경험담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